안녕하세요. 주식천국입니다. 주가가 움직이는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상승하면 하락하고, 또 상승하고 하락하고, 또는 상승하면 하락하고 횡보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횡보하고. 즉 주가는 상승과 하락과 횡보를 반복하면서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매수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하죠. 하락의 종착역이라고 생각되는 지점에서 매수하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하락의 막차를 타는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하락의 막차는 고점에서 막차를 타는 것과는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정확히 고점을 잡아내는 것이 어렵듯이 저점을 잡아내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점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가격대가 있습니다. 고점에 있는 종목을 매매해서 수익이 나시는 분들은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게 사실 가장 좋죠. 빨리빨리 수익 나시고. 그런데 거래량 터진 장대 양봉을 보고 따라 붙었을 때 생각대로 안 되고 계속 손실만 나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데도 장대 양봉 거래량 터지면서 장대 양봉 올라가지만 여기서 따라 붙으면 하락을 하게 되죠. 여기서도 뭐 장대 양봉 나온다고 따라 붙으면 다시 하락을 하게 되고, 이렇게 양봉으로 이루어져서 상승하는 구간에 따라서 사게 되면 이렇게 하락을 맞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계속 올라갈 것 같지만 이상하게 우리가 사는 지점은 항상 여기고, 사고 나면 떨어지고, 사고 나면 떨어지고, 또 사고 나면 떨어집니다. 거래량 터진 장대 양봉을 보고 따라 붙었는데 생각대로 안 되고 계속 손실만 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점을 막 돌파하면서 거래량까지 터져주는 종목을 보실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화장실에서 뚜껑이 닫혀진 변기를 보고 있다. 그 변기 뚜껑을 열었을 때 똥이 가득 차 있고 냄새까지 난다. KF94 마스크 껴도 소용없다. 그럼 그 변기 뚜껑을 열겠습니까? 안 열겠습니까? 안 열겠죠. 바로 변기 뚜껑이 매수 버튼이라고 세뇌한 겁니다. 그럼 절대 매수 버튼 손이 안 나가겠죠. 고점에서 매수하고 싶을 때 항상 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매수 버튼 누르는 순간 똥을 뒤집어 쓰는 겁니다. 꿀팁이죠. 자, 그럼 고점에서 물리실 분들은 이제 없을 겁니다. 우리가 매수해야 할 구간은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따라붙을 구간이 아니라 하락과의 이별이 예상되는 지점입니다. 남자 여자가 사랑하다가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별을 몇 번 경험하다 보면 감각적으로 이제 얼마 못 가겠구나라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죠. 마음은 아프겠지만 이별을 준비해야 하고 결국 이별이 찾아옵니다. 이별은 지구입니다. 저 별은 태양이고 그 별은 화성이죠. 그러니 이별을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연인과의 이별을 예감했듯이 하락과의 이별이 예상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별할 것 같았지만 다시 재회하는 경우도 있듯이 하락과 이별하고 상승할 것 같았지만 다시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하락과의 이별이 예상되는 지점에서 매수하면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그 지점을 알아보기 위해 차트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세상에 100%는 없습니다. A와의 대결에서 이기신 전설 같은 투자자 황봉호님도 초반에는 손실을 보셨죠. 주식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기서 사면 무조건 올라간다는 말은 개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주린이분들 속지 마세요. 여기서 무조건 올라간다는 누가 말하면 그 사람은 사채빚까지 땡겨서라도 매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작 그 사람은 그렇게 안 하죠. 100%를 말하는 순간 개가 풀을 뜯어먹는 모습을 상상하면 됩니다. 꿀팁이죠. 우리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자리를 잡고 그 구간에서 수익과 손실을 반복하면서 결국 수익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계속 수익만 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손실보다 수익이 날 가능성이 많은 구간에서 매매하면 됩니다. 자, 그럼 그런 구간은 어떤 구간일까요? 종목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한일진공 역시도 같죠. 여기서 저항을 받고 다시 저항을 받고 하락하다가 상승을 하지만 계속 저항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떨어져야 하는데 종가상 돌파를 하죠. 그럼 이 구간 어딘가에서 매매를 한다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거죠. 이 장대 꼬리 캔들 나왔죠. 그럼 결국에는 이 지점을 기준으로 여기서 매매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후에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 추세선이 그어져 있지 않다면 뭐 어디서 매수를 해야 하지 하고 좀 뭐 애매할 수가 있죠. 어디서 매매를 해야 하지 할 수가 있는데 자기가 이제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그어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그어지거든요, 선이. 그럼 여기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 보는 겁니다. 그럼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고점이 맞닿는 곳이 딱 그 고점에서 계속 저항을 받는 이런 구간들이 많아지는 그 어떤 종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 계속 저항을 받죠. 라인이 4개가 같은 지점이 저항을 받죠. 그럼 여기서는 힘겨루기를 하고 종가상 돌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락 추세선을 여기서부터 벗어났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뭐 이런 지점이 2개만 있다. 그러면 뭐 선을 끊기가 좀 애매한 거죠. 만약에 뭐 이렇게 끊는다면은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뭐 끊기 나름인데 뭐 2개만 끊기는 좀 그렇다 하시니까 이런 게 최소한 뭐 이렇게 평행선을 그으려면 뭐 3군데 4군데 나와야지 뭐 이렇게 그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2개를 끊는다면은 이렇게 2개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2개가 될 수도 있고 2개만 그으면 선이 너무 많아져서 기준을 잡기가 애매해집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2개만 끊는다면 이렇게 이거 2개를 끊는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좀 이상하죠. 어디서 매매해야 될지 모르겠죠.
이거랑 이거 두 개를 그으면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가 좀 그러니까 최소한 3개나 4개 지점, 이 겹쳐지는 이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4개가 겹쳐지죠. 그럼 이게 하락 추세선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두 개만 가지고는 이게 하락 추세선이라고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애매한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최소한 뭐 3개 이상 뭐 이런 하락 추세선이 생긴다 하면 이걸 하락 추세선이라고 생각하고 그어보고 이 추세선을 돌파할 때 매매를 한번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제약 보시겠습니다. 삼성제약이 이렇게 급등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저항을 받습니다. 하락을 하고 다시 상승을 하지만 여기서 저항을 받고요. 하락을 하다가 다시 상승을 하지만 또 저항을 받습니다. 여기서 계속 하락을 하다가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는데 이렇게 떨어져야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하지만 종가상으로 여기 돌파하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매수를 하던 여기서 매수를 하던 여기서 매수를 하던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는 거죠. 하락 추세선을 돌파했다는 거죠.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고 상승이 끝나는 구간이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상승이 끝나면 다시 하락이 접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매매해야 할 구간은 이 하락이 끝났다고 예상되는 이 지점의 어딘가에서 우리 개개인 매수하는 방법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뭐 5일선 매매, 10일선 매매, 20일선 매매, 아니면 전고를 뚫을 때 매매, 아니면 지지선으로 하락할 때 매매, 뭐 각자 개인 기법이 다 있으실 텐데 그 기법을 이런 곳에 적용하지 마시고 하락 추세선이 끝난 이후에 본인이 사용하는 기법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동국장협도 보시면 여기서 저항을 받죠. 또 올라가다 해서 저항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다 저항을 받고 여기서 또 저항을 받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저항을 받아야 되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지만 여기서 저항을 받지 않고 돌파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매매를 할 수도 있지만 여기 이 구간에서 이 구간 어딘가에서 매매를 하시면 이렇게 상승을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딱 샀을 때 상승한다는 게 아니라 이 하락 추세가 끝나는 지점을 예상을 하고 이 지점부터는 내 기법대로 접근을 해봐도 되겠다 하고 접근하시면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이나전공 역시도 여기서 저항을 받고 다시 저항을 받죠. 다시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아서 떨어져야 하는데 종가상 하락 추세선을 돌파합니다. 돌파한 이후에 이렇게 상승과 행보를 보여주죠. 그럼 우리는 이 구간 어딘가에서 수익을 내고 나오면 됩니다. 결국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서 매매를 하는 게 좋을까, 이쪽에서 매매를 하는 게 좋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오실 겁니다. 자, 대구 백화점도 여기서 저항을 받고 또 저항을 받고 또 저항을 받지만 여기서 종가상으로 돌파를 하죠. 그럼 여기서는 추세가 바뀌는 거죠. 이렇게 가지 않고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보시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상승을 하죠. 그 차이입니다. 하락 추세선에서는 똑같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지만 하락하지만 이 구간을 벗어나는 순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상승한다는 겁니다. 자, 두산중공업 역시도 상승하다가 저항을 받고 다시 저항을 받고 다시 저항을 받고 또 저항을 받죠. 또 저항을 받았으면 떨어져야 하는데 이 구간에서 돌파를 합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선 돌파하자마자 뭐 이 캔들에서 매매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불안하신 분들은 돌파한 이후에 며칠 동안 보시고 괜찮다 싶으실 때 이 구간에서 아직 급등하지 않았다면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하시면 이렇게 상승을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진중공업 역시도 상승하다가 여기서 저항을 받고 여기서 저항을 받고 또 여기서 저항을 받고 여기서 저항을 받고 떨어져야 하는데 종가상 돌파를 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저항선에서 계속 저항을 받다가 저항선을 돌파하면 이게 지지로 작용을 해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죠. 돌파를 했는데 여기서 다시 지지를 받고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하락 추세선을 벗어난 이 순간이 아니라 오른쪽 이 순간에 어딘가에서부터 매매를 하면 이렇게 상승으로 추세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매매를 하고 다시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전저점을 이탈하면 손절하든가 해야겠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하락을 해서 다시 어떤 지점을 다시 돌파한다면 거기서 다시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메디톡스도 보시면 상승하고 저항을 받고 상승 저항을 받고 상승하고 저항을 받고 상승하고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고 떨어져야 하는데 여기서 종가상 돌파를 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호재가 나왔다면 더 많은 상승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에 100%는 없습니다. 가능성을 가지고 볼 때 하락이 끝내고 방향 전환을 시도하는 종목을 우리는 관심 종목으로 두고 관찰하는 겁니다. 강물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흐릅니다. 이런 곳에서 내가 수영을 해서 올라가겠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조난당할 수도 있습니다. 119에 실려가게 되죠. 하지만 물줄기가 이렇게 흘러갈 때 우리가 몸을 맡기고 있으면 팔을 그렇게 많이 휘젓지 않아도 이런 물줄기를 따라서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간단한 거죠. 결국 하락 추세를 벗어나기 이전에 여기서 막 계속 매매를 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선이 나오는 곳을 그어보고 나오는 종목이 있다면 선을 그어보시고 하락 추세를 돌파한 이후 종가상 하락 추세선을 돌파한 이후에 하락이 끝났네 라고 생각되는 지점에부터 매매를 하시면 우리는 수익을 더 올리기가 쉽습니다. 자, 하락과의 이별이 예상되는 지점이 이제는 보이시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여자를 만나려고 하는데 맨날 내가 먼저 여자한테 전화를 합니다.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바쁘다고 합니다. 다시 전화를 했는데 가족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전화를 했는데 친구와 약속이 있다고 하고 다시 전화를 하니까 한번 몸이 또 피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날 여자한테 먼저 만나기 위해서 전화를 하고 카톡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자한테 먼저 전화가 옵니다. 먼저 전화가 와서 만나자고 합니다. 이상하죠? 그 이상한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우리가 계속 전화하고 카톡하고 해야지 만날 수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여자한테 먼저 전화가 오는 겁니다. 이상하죠? 예, 이상합니다. 그 이상한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는 겁니다. 하락을 해야 되는데 하락을 하지 않고 상승을 하죠.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자리가 이 자리고 그 타이밍에 내가 대기업에 취업까지 됩니다. 그러면 뭐 더 좋은 호재 뉴스가 발생한 거죠. 여자가 신경에 변화가 있어서 나한테 먼저 전화를 했는데 그 타이밍에 내가 대기업에 취직까지 됩니다. 그럼 여자는 더 좋아하겠죠. 호재 뉴스가 터지고 우리는 같이 더 행복한 미래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계속 같은 차트를 갖고 같은 모양의 차트를 갖고 계속 같은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수영을 배울 때 자유형 설명 한 번 듣고 바로 수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평행하는 거 한 번 보고 나 이제 평행할 줄 안다. 그게 아닙니다. 같은 거 계속 보고 계속 따라 해야지 그게 익숙해지고 그게 언젠가는 이게 진짜 내가 수영을 할 수 있게 되고 진짜 내 기법이 되는 거죠. 이소룡도 이런 말을 했죠. 이소룡이 1000가지 발차기를 할 줄 아는 사람과 한 가지 발차기를 1000번 한 사람. 1000가지 발차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이 발차기를 몇 번 안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한 가지 발차기만 1000번을 하게 되면 이 한 가지 발차기를 엄청 잘하게 되겠죠. 그러면 상대방을 KO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뭐 이것저것 뭐 여러 가지 기법을 알면 좋습니다. 그 기법을 전부 다 마스터하면 더없이 좋겠죠. 하지만 너무나 많은 기법을 이건 또 안 되네, 이것도 안 되네, 또 다른 기법 없을까? 뭐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자기한테 맞는 기법을 발견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가 어떤 한 가지 이거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이 되시면 이 한 가지를 1000번 동안 매매를 해보는 겁니다. 실제 돈으로 투자하다가 금액을 날릴 수가 있으니까 모의 투자로 해보시고 이거 승률이 괜찮네, 수익이 나네 하시면 그때 실전 매매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물론 실전 매매에서는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기법을 가지고 1000번을 매매를 하다 보면 이 구간에서 자기가 어떤 식으로 매매해야 할지 또 자기만의 기준이 생기실 겁니다. 자, 이제 어디서 매매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되시는 기준이 생기셨죠?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한 번씩 계속 그어보시고 그 하락 추세선을 종가상 돌파하는 종목이 있다면 그 이후부터 자기만의 기법을 적용을 해보시는 겁니다. 이 구간이 좋습니다. 이 구간은 아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예. 이 자리보다는 이 자리가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락이 끝난 구간 지점부터 매매를 하시면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은 좀 걸리시겠지만 종목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하락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 보시고요. 하락 추세선 그어 보시면서 이렇게 매매하시다 보면 하락이 끝난 차트니까 거기서 호재 뉴스를 그때 찾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간 곳에서 호재 뉴스를 찾기보다는 하락이 끝나는 지점, 이 지점에서 호재 뉴스가 나온다면 더없이 좋을 겁니다. 그리고 뭐 MTS든 HTS든 로그인하실 때 빨간 립스틱 바르시고 매매하시면 수익이 더 잘 납니다. 꿀팁이죠. 파란 립스틱은 안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주식천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주식천국, 주식천국, 주식천국.